네, 안녕하세요. 네, 컨달러군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오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기말고사 끝도 나고 이제 1, 2주 뒤면 여름방학 시작이 될 텐데요. 여름방학 동안 이제 어떻게 또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그런 주제로 좀 관련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제가 성실한 배신이라는 문구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성실함이라는 이제 단어를 보고 조금 우리 아이가 성실함과 거리가 먼 아이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아이가 성실한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건지 이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데 안 해. 그럼 솔직히 해결 방법은 있잖아. 근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은 오르지 않아. 그럼 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일단 제가 가르쳐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성실함의 배신이라기보다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닌지 조금 같이 점검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일단은 3대 각자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같이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는 눈으로 공부하는 습관인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제가 가끔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애들이 딱 정말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제가 설명을 할 때 정말 딱 눈으로만 보고 답만 체크. 아, 선생님 말 이해됐다. 오케이, 답 2번 체크. 또 다른 한 명은 제 필기를 그대로 따라 쓰느라 바쁜 학생들. 이렇게 정말 두 가지 분류가 거의 다예요. 정말 이쁜 학생은 간혹가다 내가 왜 틀렸는지 분석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아웃풋을 강제로 시켜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아이들의 제 설명을 할 때는 펜에서 손을 놓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 펜에서 손을 잡지 않게 하고 내 설명만 먼저 들어. 그리고 저는 애들한테 따로 연습장을 하나씩 또 나눠주거든요. 이면지를 나눠줘서 너희 지금 내 풀이 적지 말고 일단 빈 종이 그대로 냅둬. 그리고 내 설명 이해됐어? 그러면 단계별로 하나씩 다시 적어봐. 근데 처음에는 애들이 다 이해해요. 아, 선생님 이해됐습니다. 써봐? 다시 몰라요. 또 질문해요. 근데 또 다행인 건 또 중간까지 기억은 하다가 끝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그럴 때는 솔직히 조금 다행인 거죠. 그럼 내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과정을 조금 짚어주면 되니까 이제 그런 건 애들한테 많이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아이들이 솔직히 지금 내신 대비를 진행하다 보면 제가 가르친 학생들도 있고 외부에서 온 학생들도 많은데 그 아이들의 두 가지를 보면 정말 다른 점이 보여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제가 문제 설명할 땐 정말 펜에서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다른 학생은 쓰기 바빠요. 근데 그러면 내가 너 지금 쓰지 말고 들어. 너 근데 듣는데 이해해? 근데 이해한대. 그럼 너 다시 혼자 풀어봐. 근데 못 풀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제가 설명하는 답만 체크해놔요. 아, 선생님아 이해됐으니까 내 거야. 근데 이건 제가 푼 거거든요. 애들이 푼 게 아니라. 너 다시 풀어봐. 너 이해됐다며 너 나한테 설명해봐. 설명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웃풋을 좀 강제로 시키자라고 해서 다음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이들 그냥 암기하는 습관이 있어요. 물론 수학도 암기가 필요한 과목인 건 맞아요. 근데 애들이 그냥 그 유형을 암기하려고만 하니까 왜 이해하고 암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거 암기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 있어요. 저희 그 공수원 실력반에 정말 나는 못해. 난 그냥 이 유형 무조건 암기해서 그냥 시험 잘 볼 거야. 근데 정말 당장의 시험은 잘 볼 수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변형이 되면 풀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말 월말 평가 이런 시즌 전에 한번 그냥 복습 테스트용으로 보는 시험들에서는 그 유형만 암기해서 그 애가 항상 100점을 맞아요. 근데 제가 월말 평가 때 제가 항상 그 습관을 제가 그 아이들 고치라고 했거든요. 너 그렇게 해서는 절대 나중에 이게 조금이라도 변형도 못 푼다. 또 이걸 이해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나온지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너가 너의 본인 걸로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아이가 계속 고치지 않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제가 월말 평가에 너 한번 당해봐라. 너가 한번 느껴봐라. 라고 해서 제가 그 모든 문항을 다 변형했어요. 정말 중동고 기출 이런 다 뽑아와서 다 변형했는데 그 아이가 처음에 100점 맞던 아이가 그 월말평에서 52점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본인도 깨닫고 한 달 뒤쯤에 이제 총괄평가를 봤을 때 간신히 통과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습관이 솔직히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쉽게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저도 이제 그 유형을 암기하지 말고 문제를 좀 해석하는 습관을 좀 길러라 라고 해서 그렇게 좀 가르치고 있는데요. 일단 세 번째는 또 무지성 별표하고 오는 아이들 많아요. 이제 과제를 점검하다 보면 애들 그냥 문제 긴 지문 보면 그냥 별표치기 바빠요. 정말 저희는 다 프리노트 개념도 다 제공을 하는데 프리노트에 보면 다 빈칸인데 별표만 딱 하나 쳐와요. 너 이거 풀었어? 네, 선생님 저 진짜 30분 고민했어요. 근데 안 풀려. 근데 왜 고민한 흔적이 없어? 머리로 했으니까요. 근데 전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별표를 칠 때도 대신에 우리 별표 칠 자격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조건, 발문에 조건 2개 이상은 쳐와라. 정말 모르겠으면 너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라도 적어. 그래서 첫 번째 너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가 적어야 될 게 너가 어떤 조건을 이용해야 될지 아니면 이 단어 명이라도 적어라 라고 해서 저희는 저희 반 수업할 때는 항상 별표를 칠 때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별표를 쳐온다 라고 하면 저희는 그 숙제 안 해왔으면 저는 솔직히 경고 한 3번 정도 하고 전 내보내거든요, 수업을. 제 수업 못 듣게 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밑에 내려 너 다 하고 와라 라고 해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별표 저렇게 채웠을 때 숙제를 안 했다라고 간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를 하냐면 저희 일단 지금 현재 내신 대비 진행하고 있는 교재 중에 하나예요. 저게 아마 24년 개포 중 이제 3학년 기출인데 저 내신 대비 교재 들어가 있는 문제거든요, 실제로. 근데 저 교재 정말 저희 반에 33명 중에 딱 3명 빼고 다 별표 쳐왔어요, 저게. 정말로. 근데 저거 사실 지문만 긴 거지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정말 지문에 저거 하나 정말 저 지금 제가 딱 밑줄 친 저 부분만 파악하면 그냥 얘랑 얘를 더한 게 110이다 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냥 지문만 기니까 읽기 싫은 거야. 난 읽기 싫어 그냥 별표 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너 이거 그냥 안 읽은 거 아니야? 읽었대요. 그럼 너 구해야 되는 게 뭐야? 다 대답은 잘해요. 아, 저걸 구해야 된다. 그럼 너가 지금 파악하는 뭐야? 아, 그럼 이동 거리를 볼까? 아, 다 말해요. 그럼 너 그래서 제가 하나씩 키워드를 줘요. 그럼 너 처음 하는 이동 거리가 얼마나 돼? 또 대답해요. 또 60이라 말 안 하고 또 똑똑하게 60 빼기 8에서 50이라고 대답 잘해요. 그럼 두 번째는 50, 60, 112? 끝. 그럼 애들이 또 씩 다 써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문제가 기니까 읽기 싫은 거야. 정말 저 33명 중에 3명 빼고는 모든 애들이 다 이래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키워드 하나씩 제공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도 일단 저희가 실력 센 반 아이들 기준으로는 센 C단계 풀 때 거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으로는 애들이 센 C단계까지 혼자 풀 수 있다는 건 솔직히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센 C단계 할 때도 일단 수업 시간에 C단계를 설명할 때는 한 문제당 일단 그래도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을 주는데 아이들이 접근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단계별 키워드를 제가 준비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단계별하면 솔직히 두 번째에서 애들 거의 다 해결은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왜냐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접근할지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하나씩 단계별로 키워드만 줘도 이 아이들은 해결할 수 있다. 네, 라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그 반의 모든 아이들은 복습 테스트, 누적 테스트를 함께 실시합니다. 일단 실력반 아이들이랑 기본반 아이들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이건 기본반 아이들의 기준이에요. 기본반 아이들은 저희가 매일 복습 테스트 그리고 매일 누적 테스트를 봐요. 근데 누적 테스트라는 건 사실 1교시나 2교시에 실시하는 딥다이브 시간에 이제 뭐 공수 2를 하면 그 공수 1 과정에 대한 누적 테스트인데 일단 제가 저희 반의 수업 시간에 실시하는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6대 3대 1로 출제하는 편입니다. 6이라는 건 이번에 배웠던 거, 즉 이번 주에 배웠던 거 6%, 그다음 60%, 그다음에 30%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누적해서 30. 그렇죠. 1은 뭐냐면 맨 처음에 배웠던, 맨 첫 단에 대한 심화 유형. 그러니까 심화, 응용, 기본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주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이제 한 20분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통과 기준이 있어요. 저희 반에는 패스페일 제도가 있어서 주로 8문항이면 그래도 반 이상은 맞아야지. 근데 어려운 문제도 같이 껴있으니까 8문항 중에 5문항 정도는 오케이 괜찮다. 8문항 중에서 5문항 정도는 패스를 시켜주고요. 그 미만으로 틀렸을 경우에는 저희가 페일 제도로 해서 무조건 그 주 클리닉 필참 아니면 남아서 재시험 보고 가기.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재시험을 봐도요. 문제 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유형이 달라요. 문제 유형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가 그래서 원래 본 시험이 있는데 재시험을 볼 경우에는 그 문제 그대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유사 유형. 아니면 조금 더, 왜냐면 애들이 공부를 더 했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응용해서 모의고사 기출을 조금 변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같이 좀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반에서는 저렇게 진행하지만 실력반에서는 사실 매일 테스트 진행하는 거 조금 의미가 없기는 해요. 실력을 조금 더 쌓아야 되는 것에 목적을 더하기 때문에 실력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로 실력반 아이들은 모의고사 기출 아니면 정말 실제 고등학교, 여기 지금 보면 중동고 기출 써 있거든요. 중동고 기출, 뭐 다른 학교 기출까지 조금 포함해서 이렇게 좀 실시를 하면서 이제 미리 기출까지 맛보는 시간을 좀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 반은 프리노트랑 개념 노트를 의무화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제 개념 노트예요. 제가 직접 제작한 개념 노트인데 지금 보면 2차반 근계수관계 오늘 다 기억은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애들은 정말 이 결론만 기억하면 돼요. 문제를 풀 때는. 근데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있을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냥 이것만 기억해요.
근데 물론 이것만 기억해도 문제 푸는 문제는 없어요. 지장은 없는데 이걸 변형해서 나오면 얘를 이용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은데 애들은 그냥 이것만 이용하려고 하니까 못 푸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신 대비 지금 3학년 애들 봐도 애들 지금 공성과 선행한 아이들이 꽤 많다 보니까 그냥 이것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 사실 애들이 그 중3 과정에서 4차 방정식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애들 보면 저 판별식 이런 거 아무것도 여기 지금 보면 제가 판별식도 같이 넣어놨는데 정말 애들 중등 과정이나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게 어차피 연계되지만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랑 여기서 쓰는 거 다르거든요. 요새 중등에 4차가 나오지 않는데 애들 4차를 쓰고 있어요. 근데 나 이거 4차 어떻게 푸니? 배웠던 애도 어떻게 푸니? 근데 그 문제를 암기해서 풀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선 지금 그 문제도 판별식이 오면 사실 고등과정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4차가 돼서 그렇게 풀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중등 과정에서 배울 때도 어떻게 유기돼서 어떻게 이게 고등과정 연결되는지 그래서 이 공식이 왜 이렇게 원리로 나왔는지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방식에는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앞부분에 주로 배치가 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개념노트를 했을 때도 좋은 장점이 뭐냐면 애들이 잘 봐요. 애들이 꼭 시험 전에 나 결론 그래도 박스 잘 쳐서 나 이것만 보면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치고 항상 무슨 딥다이브 저희 서킷 시간 문제풀이 할 때도 나 개념도 필요하다. 지금 없다. 좀 한 장만 더 복사해달라. 정말 이럴 정도로 애들 좀 굉장히 잘 애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저희가 취약점 분석, 그다음 1대1 실시간 질응답 받고 있는데요. 이게 아이들마다 사실 속도도 다르고 부족한 점도 다르잖아요. 물론 같은 반 아이라고 해도 뭐 누구는 이해하는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누구는 조금 더딜 수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마다 저는 맞춤으로 조금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조금 잘하는 아이들은 아까 욕심부려 기본반이지만 모의고사 기출 풀리기도 해요. 저 때 했던 아이들은 솔직히 조금 잘했던 기본반이지만 좀 실력처럼 잘하던 아이들이어서 모의고사 기출 위주로 풀이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중 안에서 조금 속도가 느린 정말 이 5시간 수업 동안 30문제 풀고 가는 아이도 봤거든요. 30문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사실 문제수를 많이 푼다는 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자.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맞춤형 취약점 분석해서 맞춤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 그 가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가방에 정말 지우개 필통 다 들거든요, 어머니. 그다음에 지우개랑 샤프, 볼펜 이렇게 다 3가지를 들고 다니는데 애들이 보면 놀래요. 쌤 왜 거기서 왜 가방에서 샤프가 왜 나와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나 너희들 질문 받으려고 이러거든요. 근데 장난이었지만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애들 정말 실시간으로 질문 받아주려고 어딜 가든 이 연필이 조금 나오게끔 정말 조그만 이면지 하나랑 가방 안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저는 이전 학원 다녔던 애들도 지금도 사실 질문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애들이 궁금한 거는 미리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질응답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지독한 누적, 정말 오답 관리 저는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오답 지금 내신 대비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내신 대비를 진행해도 지금 저희가 교재가 거의 400문제가 넘어가요. 근데 그 400문제만 푸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계속 기출문제도 풀 때고 문항수는 정말 내신 동안 푸는 건 800문제, 뭐 1000문제 이렇게 넘어갈 텐데 사실 교재를 다 못 끝내는 애들도 꽤 있어요. 그 교재를 못 끝내는 애들도 있는데 그 애들은 지금 교재를 끝나면 내신 대비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은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한 3명 정도가 지금 교재를 다 못 끝내고 시험을 볼 것 같아서 그럼 그 아이들은 오답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오답을 뭔가 다시 풀어보고 다시 이용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잠깐 스톱하고 오답을 저희는 그 내신 대비도 같이 오답을 할 때 애들 교재 틀린 문항을 다 적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오답을 다시 풀어보는데 처음엔 객관식이에요. 교재는 객관식에 있던 거는 오답을 다시 할 때는 무조건 주관식으로. 그럼 애들 어차피 번호를 기억할 수는 있어도 내가 그 번호에 몇 번이었는지 어차피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 번호가 3번이었, 이게 답이 3번이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 3번의 답이 몇 번이었,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주관식으로 오답 관리 같이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틀리면 또 제재 오답으로 또 다시 제공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독하게 오답 관리 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여름방학 짜보면 길면 4주고 짧으면 3주가 될 텐데 이게 시간으로 환산하면 672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좀 여름방학 동안은 좀 알차게 조금 의미 있게 보냈으면 해서 일단은 제가 깔린 정규반은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네, 주로 지금 대수반이랑 봉수투반 이렇게 조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조금 다른 점은 이 기본 정석반 쓰는 반이 있는데 RPM이랑 텐이랑 다르게 문제수가 솔직히 기본 정석은 적잖아요.
그리고 기본 정석이라서 솔직히 지금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도 조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말은 그 주교재로는 기본 정석을 쓰곤 있지만 그 자체 부교재 위주로 주로 이 반이 지금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올라가는 반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반이 충분히 조금 잘하는 반이어서 고쟁이 스텝 1, 2 좀 같이 발췌해서 부교재를 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특강으로 제가 공수원 기본 쌤 B를 깔았는데요. 지금 정말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공수원인 거다. 고등 과정의 첫 발점이 이제 공수원 기본 과정인데 정말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잘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서 저는 이제 기본 쌤 B 반으로 깔았는데 지금 저희 반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시 반부터 저희 4시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9시 반부터 1시까지는 기본 수업이에요. 근데 9시 반에 딱 정확히 딱 시작할 건데 9시 반부터 딱 10시까지 15분 동안 복습 테스트 보고 나머지 15분 동안 오답하는 시간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 3시간 동안은 수업 그대로 이어서 하고 이제 나머지 2시부터 4시까지는 저희가 클리닉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선택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필수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방학 동안 저희 아이들 아시겠지만 어머니들 다 학원 많이 껴넣으실 거잖아요. 수학만 다닌 것도 아니고 수학, 영어 다 껴넣으실 텐데 아이들이 전 하나만이라도 좀 완벽하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방학이라 욕심도 많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저는 그걸 고려해서 방학 동안은 조금 과제를 없게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저희 지금 기본 쌤 비반 알겠지만 월, 화, 목, 금 와야 되거든요. 월, 화, 목, 금 주 4일을 와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숙제할 시간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과제 없이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과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습이 잘 돼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클리닉 필수 참여시켜서 그때 해야 되는 목표량이 다 있을 겁니다. 그날 목표량 무조건 모두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원칙. 만약에 2시부터 4시까지 클리닉이라고 하지만 4시까지 다 못 끝냈을 경우에 더 남아있어도 된다. 그래서 다 남아서 무조건 다 해결하고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습 테스트에서 이제 페일이 나왔을 경우에는 남아서 재시험까지 통과할 때까지 좀 보고 가야 된다. 네, 라는 거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다 어차피 여기 안에 다 적혀 있을 거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